크고 불끈불끈한 팔을 만들려면 삼두근을 제일 먼저 키워야 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 두근은 동그랗게 보기에는 좋지만 삼두근이 팔 크기의 3분의 2로 대부분을 차지하죠. 요즘 헬스장 가면 많이 입고 있는 머슬핏 티셔츠는 이 삼두근이 잘 발달되어야 완성되는데요. 중량도 많이 늘리고 반복 횟수도 많이 늘려줬는데 제 팔뚝은 왜 빨리 커지지 않는 건가요? 무거운 중량을 열심히 온몸으로 들어올리는 사람이 있고 안정되고 견고한 자세로 타겟을 집중적으로 털어주는 사람과의 성장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겁니다. 삼두근을 크게 키우는데 최적화된 운동과 움직임의 다양한 테크닉을 살펴보고 과학적으로 루틴과 자세를 수정하여 보겠습니다. 더 많은 삼두근 성장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방법을 알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새로운 영상들을 받아보십시오. 오늘 영상은 많은 형님들이 삼두근 운동 시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실수 3가지를 살펴보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3가지 중 첫 번째 미스테이크는 다른 근육이 개입해 중량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로 케이블 머신에 중량을 걸어 팔로 누르는 삼두 운동인 케이블 푸시다운 중에 잘못된 자세로 다른 근육들이 삼두근의 긴장을 대신하여 훔쳐가게 됩니다. 이러면 운동이 아니라 그냥 노동이 되겠군요. 네, 푸시다운 중 3가지 근육에 많은 간섭이 발생하는데요. 광배근, 어깨, 삼각근 그리고 팔뚝입니다. 첫째, 광배. 동작 중에 팔꿈치를 앞뒤로 과도하게 흔들면 광배근을 주로 사용하여 팔을 확장함으로 삼두보다 광배근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동작 중 삼두근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삼두근 발달이 목표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몸이 딸려가지 않게 코어에 힘을 준 상태에서 몸의 무게로 발을 눌러 잡아줍니다.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주고 동작하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찌르듯이 고정해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삼두근이 대부분의 부하를 받고 광배근의 개입은 최소화됩니다. 둘째, 팔뚝. 팔뚝의 개입을 잡는 건 조금 더 어려운데요. 특히 발을 사용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발을 연결하여 아래로 밀면서 손목을 안으로 구부릴 때 발생하는데요. 이는 삼두근이 아닌 전완근으로 중량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손목에 많은 하중을 줘 손목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자, 이때는 우선 새끼 손가락 쪽 손날로 발을 감싸며 엄지 쪽이 위로 올라가게 감싸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손목의 유연성에 상관없이 안전성을 높이고 삼두근의 더 강한 수축을 유도하기 위해 손목을 중립 위치에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깨인데요. 우리가 저지르는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나 너무 무거운 중량을 사용할 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등을 둥글게 구부리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팔꿈치를 넓혀서 동작을 쉽게 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며 삼두근 대신에 어깨와 가슴까지 힘이 분산되는데요. 자, 이때는 대신 가슴을 위로 내밀고 견갑골을 뒤로 젖히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옆으로 고정, 각 반복을 수행할 때 이 자세를 유지하세요. 두 번째 미스테이크는 삼두근의 스트레칭을 극대화하지 못함입니다. 흔한 실수 중 하나로 많은 횟수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삼두근에 가해지는 긴장을 극대화하지 못하는데요. 누워서 덤벨을 들고 하는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팔을 몸의 90도로 바로 머리 위로 고정한 채 동작을 수행한다면 삼두근에 가해지는 장력을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면 삼두근은 움직임의 상단 부분에서 거의 긴장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는 중력에 대한 팔의 위치 때문인데요. 따라서 2006년 미국의 생체역학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어깨 각도가 클수록 삼두근의 장두가 더 많이 스트레칭됩니다. 자, 팔을 약간 뒤로 가도록 위치하고 여기서 팔을 고정한 다음 덤벨을 든 팔을 머리 위로 접는 자세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삼두근의 장두에 더 많은 스트레칭을 해줘서 근육이 동작 전체 범위에서 쫙쫙 늘어나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케이블 푸시다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몸을 완전히 똑바로 세운 채 케이블에 너무 가까이 서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맨 아래 위치에서 방해가 되므로 동작 범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팔을 아래로만 누르기 때문에 케이블의 방향으로 인해 아래쪽 삼두근의 자극이 극대화되지 않게 되죠. 기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힘이 안 실려서 중량도 못 치고 어깨와 광배로 케이블을 당기게 되는 게 아닌가요? 운동을 할 때 중량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몸이 너무 멀어지면 삼두에 중량을 많이 못 싣게 되므로 케이블에서 한두 걸음만 물러나줍니다. 자, 이제 엉덩이를 접어 뒤로 최대한 빼줍니다. 그런 다음 발을 몸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고정한 상태에서 누르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의 가동 범위가 더 증가하고 삼두근이 가장 낮은 위치에서 최대로 수축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너무 단순 고립 운동만 한다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삼두근을 위한 고립 운동은 발달에 좋지만 고중량의 복합 프레스 운동이 가장 큰 효과를 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주로 고립 운동과 비교할 때 더 효과적으로 과부하를 가할 수 있고 더 무거운 중량을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삼두근은 대부분이 약 67%의 이형 근육 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무겁게 털어줘야 되는 근육이죠.
이러한 이유로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하는 두 가지 훌륭한 복합 운동으로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와 바벨 오버헤드 프레스를 해줍니다. 형님들이 많이 하시는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는 2005년 미국 체육학회 논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삼두근의 아주 훌륭한 운동이죠. 벤치프레스는 그 자체로 높은 에너지로 삼두근을 털어줄 수 있는데요. 이때 손간격을 좁히면 더 많은 하중을 삼두근으로 집중할 수 있으므로 삼두근 근육 활동이 훨씬 더 커집니다. 하지만 너무 손을 좁히면 자세가 불안해질 수도 있죠. 따라서 이때는 대략 어깨 너비만큼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삼두근 활성화를 최대화하면서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스탠드 바벨 오버헤드 프레스. 바벨을 목 뒤에서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바벨 오버헤드 프레스는 삼두근 두툼하게 말들기 위해 꼭 해줘야 할 또 다른 훌륭한 운동입니다. 실제로 2013년 논문에서는 다른 숄더 프레스 변형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삼두근 근활성도를 나타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운동은 삼두를 사용한 운동 중 가장 많은 중량을 들어올릴 수 있는 운동인데요. 고중량으로 하는 오버헤드 프레스는 삼두근 발달의 주요 운동 중 하나이므로 힘이 많이 있는 운동 초반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고통 없는 근육 성장은 있을 수 없는 거군요. 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고중량 동작의 운동으로 시작해 많은 볼륨을 넣어준 후 앞에 말한 고립 운동들을 사용하여 삼두근을 더 많이 집중 타깃해 근섬유 하나를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해줘야 합니다. 쉽게 얻어진다면 모두가 두꺼운 팔뚝을 가지고 있겠죠? 앞에 말씀드린 다양한 테크닉과 함께 사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삼두근 발달에 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려면 현재 시작점에 특별히 맞춰진 루틴을 따라야 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주 새롭게 올라오는 운동 정보들을 그때그때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까지 들어주셔서 이미 감사드립니다.